어둠 속에서 발광한 흔적, 차갑게 스며든 냄새, 반복된 닦임의 결이 결국 모든 것을 말해주었죠. 본 사건은 모두 가명으로 제작했어요. 들으시다 보면 자연스레 어떤 사건, 괴담인지 아실 거예요. 아침 여러분, 다크한 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섬을 마지막으로 떠난 배가 부두를 벗어나자 숙소 안은 바람조차 숨을 멈춘 듯 고요했어요. 성주는 아이를 만나겠다는 기대와 동시에 묘한 불안을 품고 서연과 마주했죠. 관리인이 방을 열었을 땐 먼지 한 톨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닦인 바닥과 반짝이는 테이블, 모서리마다 윤이 나는 표면은 일상의 정돈이 아니라 기억을 지우려는 강박 같았어요. 고요는 평화를 닮았지만 이 고요는 낯선 비명을 삼킨 정적이었죠. 도현은 현관에 무릎을 꿇고 손끝으로 문턱에 홈을 훑었어요. 차갑게 가라앉은 냉기가 균일했고 세제 냄새가 희미하게 스며 있었죠. 발자국은 없었지만 손바닥에 붙는 미세한 끈적임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지훈은 조명을 기울여 벽을 비췄고 어둠 속에서 미세한 점들이 별빛처럼 깜박였어요. 순간 방은 다시 호흡을 시작했어요. 지워진 흔적이 빛 앞에서 고개를 들며 숨어있던 대화처럼 조용히 속삭이고 있었죠. 형광시약이 바닥에 흩뿌려지자 순간 방은 신문을 받는 것처럼 푸른 빛에 잠겼어요. 다이닝룸 바닥은 잠시 파도처럼 일렁이며 작은 전문의를 드러냈죠. 흐름은 곧고 단정하지 않았고 튀어오르며 꺾이는 궤적이 이어졌어요. 지훈은 그 점들의 크기를 재며 낮게 중얼거렸어요. 2밀리, 반복된 휘두름이네요. 방은 다시 조용했지만 바닥은 이미 수십 번의 고통을 토해내고 있었죠. 침묵은 오히려 진술보다 확실했어요. 욕실로 이어지는 좁은 통로는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빛은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벽면에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타원형 꼬리가 남아 있었고 꼬리의 방향은 도망치는 발걸음의 흔적을 가리켰죠. 높이는 점점 낮아지고 있었어요. 서 있는 자와 쓰러지는 자, 두 개의 고도가 교차했어요. 좁은 공간에서 부딪히는 숨, 꺾이는 신음. 그 모든 것이 벽에 매달린 전문의로 변의 말 없이 고발하고 있었죠. 바닥은 물로 여러 번 닦였지만 완벽한 지움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원을 그리며 닦은 흔적 사이 냉기만 남은 표면이 차갑게 반짝였죠. 그러나 벽은 다른 이야기를 품었어요.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린 전문의들은 일정한 각도를 유지하며 쫓김을 증언했어요. 도현은 고개를 숙이고 메모했어요. 깨끗한 방. 그러나 가장 많은 비명이 눌려있다. 고요한 테이블과 반짝이는 벽. 그 사이에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 시간의 흔적이 살아있었죠. 통로를 빠져나가려던 성준의 몸은 벽에 부딪히며 방향을 잃었어요. 도현은 문틀 하단에 남은 미세한 얼룩을 확대경으로 살폈죠. 얼룩의 높이는 무릎 꿇은 자세와 정확히 겹쳤어요. 손바닥이 바닥을 짚으며 미끄러진 자국은 마치 긴 호흡을 긋듯 이어져 있었어요. 차갑게 식은 바닥과 부딪히는 체온의 잔향이 아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듯했죠. 도망치려는 절박함이 통로의 모서리에 고스란히 스며 있었어요. 거실의 경계로 들어서자 공기가 달라졌어요. 좁은 다이닝룸과 달리 넓게 퍼진 공간은 발자국 대신 부드러운 안개 같은 분포를 품고 있었죠. 작은 물방울이 떨어져 가라앉을 때 생기는 은빛 무늬가 바닥에 점점이 박혀 있었어요. 이는 서 있던 높이에서 무너져 내릴 때만 나타나는 흔적이었어요. 지훈은 줄어드는 점들의 간격을 따라가며 숨이 끊기는 듯한 흐름을 재구성했어요. 조용했지만 더 처절한 장면이 드러났죠. 욕실 앞벽 하단에는 별 모양으로 터져나온 정지 이탈 무늬가 겹겹이 남아 있었어요. 묻은 액체가 팔의 급정지와 함께 흩뿌려진 흔적이었죠.
마치 누군가의 몸부림이 멈췄다가 다시 시작되는 리듬을 악보처럼 기록해 둔 듯 했어요. 반복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도현은 벽에 남은 궤적을 따라 손가락으로 가볍게 그려보며 서연의 집요한 압박이 이 자리에서 몇 번이고 쏟아졌다는 걸 직감했어요. 벽이 곧 증인이었죠. 바닥은 유난히 매끈했어요. 그러나 닦임의 결은 완벽히 숨지 못했어요. 원을 그리며 닦은 흔적은 겹겹이 쌓여 있었고 그 사이사이 작은 틈에 진실이 갇혀 있었어요. 빛을 기울이면 그 틈에서만 묘하게 다른 반짝임이 흘렀어요. 닦임의 목적은 지움이었지만 지움의 반복은 도리어 흔적을 강조했죠. 지훈은 조용히 속삭였어요. 깨끗하다는 건 곧 무언가를 감췄다는 뜻이네요. 방은 침묵으로 대답했어요. 조명이 돌아오자 방은 다시 평범한 숙소로 보였어요. 하지만 도현의 시선은 테이블 모서리에서 멈췄죠. 얇게 스친 듯한 얼룩은 다른 표면보다 유난히 강하게 빛을 머금고 있었어요. 그는 면봉을 꺼내 조심스레 채취했어요. 싱크대 거름망도 새 것처럼 닦여 있었지만 금속 특유의 차가운 냄새가 코끝을 찔렀죠. 지훈은 배수관 첫마디를 분리해 면봉을 넣었어요. 지워진 듯 보이던 방은 결국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욕실 문턱 앞은 기묘한 정막에 잠겨 있었어요. 타일 사이에 스며든 희미한 얼룩이 밤하늘 별자리처럼 흩어져 있었죠. 성준이 마지막으로 손을 짚고 버텼던 흔적은 작은 반점으로 남아 있었어요. 도현은 고개를 숙여 빛을 비추며 타일의 냉기가 손끝에 스며드는 듯한 착각을 받았어요. 이 공간은 저항과 포기가 교차한 경계였고 그 경계가 아직도 차가운 울림으로 남아 있었어요. 벽면에 남은 얇은 비산 흔적은 화살촉처럼 날카롭게 뻗어 있었어요. 선의 방향은 단호했고 그 궤적은 공기의 저항을 헤치며 박힌 듯 했죠. 지훈은 카메라로 촬영하며 각도가 위에서 아래로 향해 있음을 곧장 기록했어요. 이는 서연이 우위에 섰고 성준이 낮아졌다는 무언의 증거였어요. 움직임의 위계가 혈흔의 각도로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어요. 벽이 고발하는 진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거실 창문 아래 낮은 부분에는 넓게 번져나온 흔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마치 바람 없는 날 호수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처럼 원을 그리며 퍼져 있었죠. 도현은 무릎을 굽혀 그 원을 따라가며 성준이 쓰러져 몸을 비틀던 순간을 상상했어요. 땅을 향해 고개를 떨어뜨렸을 때 시야에 보였을 풍경은 희미한 조명과 차가운 그림자뿐이었겠죠. 마지막으로 본 세상은 이렇게 차갑게 번져 있었어요. 싱크대의 배수구는 말이 없었어요. 그러나 내부의 냄새는 지워지지 않았죠. 금속과 세제 향이 뒤섞였지만 그 사이에서 철분 특유의 날카로운 기운이 비밀처럼 올라왔어요. 지훈은 장갑을 끼고 작은 채취봉을 넣었어요. 얇은 섬유가 스치는 소리만 들렸죠. 청소로 덮은 흔적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배수구 속은 작은 지하 동굴처럼 과거를 붙잡고 있었어요. 닦아낸 표면 뒤에 숨겨진 진실이 낮게 울리고 있었죠. 냉장고 손잡이에는 투명한 흔적이 가볍게 남아 있었어요. 손바닥이 닿아 미세하게 압착된 자국은 불안한 심장의 박동처럼 불규칙했죠. 도현은 라이트를 비추며 그 굴곡을 따라 섰어요. 표면은 차갑고 반짝였지만 그 차가움은 서연이 남긴 조급한 손길을 고발하고 있었어요. 흔적은 말이 없었지만 여기서 숨길 게 있다라는 메시지를 무언으로 전하고 있었어요. 손잡이는 작은 증인처럼 떨고 있었죠. 테이블 모서리에 남은 얇은 스침은 날카로운 선이었어요. 그것은 마치 악보의 첫 음표처럼 시작을 알리고 있었죠. 지훈은 손전등을 기울여 각도를 바꾸며 빛을 흘렸어요. 선은 더 선명해졌고
그 옆에는 손가락이 다 미끄러진 듯한 흔적이 잔잔히 퍼져 있었어요. 이 자리에서 성주는 몸을 지탱하려 했고 서연은 강하게 밀어붙였을 거였죠. 모서리에서는 짧지만 깊게 싸움의 첫 장면을 새겨두고 있었어요. 거실 한가운데에는 의자가 비껴 놓여 있었어요. 그러나 바닥에 남은 의자 다리의 미세한 긁힘은 평소와 달랐죠. 동그란 패턴은 아니라 날카롭게 한쪽으로 밀린 흔적이었어요. 도현은 손끝으로 바닥결을 느끼며 무게가 순간적으로 옆으로 쏠렸음을 추정했어요. 성준이 몸을 피하며 의자를 잡았고 그 무게가 비틀리며 바닥에 새겨졌던 거였죠. 소리는 사라졌지만 바닥은 몸부림의 진실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창틀 위 먼지는 지워져 있었어요. 그러나 다기지 않은 미세한 입자들이 햇빛에 부유하며 반짝였죠. 지훈은 숨을 멈추고 눈을 좁혔어요. 그 틈에서 미세한 붉은 입자가 눈에 걸렸어요.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과거의 파편이 빛을 받아 증언하는 순간이었어요. 닦음이 아무리 완벽했더라도 먼지 속에 섞여있던 작은 조각은 서연의 서두름과 성준의 절규를 다시 불러냈어요. 공기마저 고발자였어요. 욕실 세면대의 배수구는 깊은 어둠을 품고 있었어요. 빛을 비추자 금속 벽면이 미묘한 색으로 번져 있었죠. 도현은 면봉을 조심스레 넣어 돌렸어요. 표면의 냄새는 강렬했어요. 차가운 세제 향 뒤에 숨은 철분의 잔향은 숨길 수 없는 진실이었죠. 서연은 지웠다고 믿었겠지만 물길은 기억을 품은 채 흘러내리지 않고 고여 있었어요. 세면대는 차갑게 닫혀 있었지만 안쪽은 아직 뜨겁게 증언하고 있었어요. 거실 전등은 은은하게 깜빡이며 방을 비췄어요. 그러나 빛은 벽에 새겨진 작은 얼룩에 멈췄죠. 지훈은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들이대며 초점을 맞췄어요. 얼룩은 단순한 점이 아니었어요. 방향과 간격, 높이가 모두 일관성을 가지고 있었죠. 이는 단순한 우발이 아닌 반복과 집요함을 의미했어요. 벽이 말없이 그려낸 패턴은 성준의 사투와 서연의 끊임없는 압박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었어요. 방이 곧 기록지였어요. 욕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손잡이에 남은 차디찬 냉기는 도현의 장갑 너머로도 전해졌어요. 미세하게 남은 눌림 자국은 누군가의 손이 조급히 반복해서 비틀었던 흔적이었죠. 성준의 손이었을지 서연의 손이었을지 구분은 어려웠지만 분명한 건 이곳이 절박한 문턱이었다는 사실이었어요. 문은 말이 없었지만 고개를 떨군 채 무언의 저항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문틈을 열자 찬 기운이 먼저 흘러나왔어요. 타일은 세제 냄새로 덮여 있었지만 그 냄새 사이사이로 철분의 잔향이 은근히 비집고 나왔죠. 지훈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곧 멈췄어요. 차갑고 떫은 냄새가 폐 속을 긁어내리며 내려앉았어요. 세제는 지우려는 몸부림이었고 철분의 냄새는 지워지지 않는 진실이었어요. 공기는 두 개의 언어로 동시에 속삭이고 있었죠. 세면대 옆벽 하단에는 손바닥이 스친 듯한 넓은 흔적이 있었어요. 번짐은 불규칙했고 그 중심엔 눌린 듯한 타원형이 남아 있었죠. 도현은 손바닥을 맞대어 보며 성준이 버티던 순간을 떠올렸어요. 찬 벽에 몸을 기댄 채 미끄러져 내려가던 절망, 그때의 체중이 남긴 곡선이었어요. 차가운 벽은 이제 고요했지만 표면의 무늬는 여전히 저항의 울림을 품고 있었어요. 바닥 타일의 틈새는 세제로 닦였음에도 좁은 이음새 안쪽에 미세한 어둠이 남아 있었어요. 루미놀 용액이 뿌려지자 그 어둠은 파란 빛으로 번져 올랐죠. 지훈은 숨죽여 그 발광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스스로를 드러내듯 번지는 장면은 마치 오래 묵은 비밀이 스스로 무덤에서 일어서는 듯했어요. 빛은 잠시였다가 사라졌지만
그 짧은 순간 방은 진실을 고백했어요. 욕실 거울은 닦여 있었어요. 하지만 표면에 얇게 남은 습기가 불규칙한 선으로 다시 그려내고 있었죠. 빛이 비칠 때마다 그 선은 흐릿한 얼굴처럼 겹겹이 보였어요. 도현은 한순간 거울에 성준의 흐려진 윤곽이 스며드는 듯한 착각을 받았어요. 거울은 침묵했지만 습기는 지워진 몸부림을 다시 써내려가고 있었어요. 투명한 표면조차 기억을 품고 있었던 거였죠. 욕조 가장자리는 유난히 반짝였어요. 그러나 구석의 실리콘 틈새는 다른 빛을 품고 있었죠. 지훈이 면봉을 밀어넣자 눈에 보이지 않던 점성이 묻어나왔어요. 냄새는 약했고 흔적은 작았지만 그 작음이 곧 계획의 치밀함을 증명했어요. 지운 자리는 반짝였지만 다기지 않은 미세한 틈은 서연의 서두름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욕조의 가장자리는 작은 증거의 무덤이었어요. 변기 물탱크 뚜껑은 무겁게 닫혀 있었어요. 도현이 조심스럽게 열자 내부에는 물소리와 함께 야은 침전물이 어른거렸죠. 수면 위에 뜬 작은 입자 하나가 기묘하게 붉은 빛을 머금고 있었어요. 지훈은 그 조각을 수거하며 숨을 고르지 못했어요. 청소의 손길이 닿지 못한 곳, 물속 깊은 곳에서조차 흔적은 사라지지 않았던 거였죠. 물은 흐르지만 기억은 잠들지 않았어요. 화장실 전등은 노란빛을 퍼뜨리며 천천히 깜빡였어요. 빛이 바닥 얼룩에 닿자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죠. 얼룩의 형상은 단순한 점이 아니라 방향을 가진 궤적이었어요. 도현은 각도를 재며 그 선이 연속적인 가격을 증명한다는 걸 확인했어요. 반복된 힘, 반복된 궤적. 우발이라면 남을 수 없는 패턴이었어요.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며 방은 무언의 심판을 내리고 있었어요. 세탁기 앞바닥은 유난히 깨끗했어요. 하지만 도현은 바로 그 깨끗함에 의심을 품었죠. 닦임의 원형은 결대로 남아 있었고 그 안쪽에는 다른 표면보다 차갑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열감지기로 비춰보니 미세하게 다른 온도가 드러났죠. 물과 세제가 흘러내린 자리였어요. 서연은 치웠다고 믿었지만 온도마저 진실을 숨기지 못했어요. 방은 작은 차이로 모든 걸 드러내고 있었어요. 화장실 창문은 작게 열려 있었어요. 틈새로 스며든 바람이 차갑게 뺨을 스쳤죠. 창틀 아래 먼지는 불규칙하게 지워져 있었어요. 어떤 곳은 닦였고 어떤 곳은 남아 있었죠. 지훈은 그 불균형이 서연의 급박함을 말해준다고 해석했어요. 완벽을 꿈꿨지만 급히 움직인 손길은 균형을 잃었어요. 창문은 작은 틈으로 바람과 함께 저기서 무언가가 흘러나갔다라고 고발하고 있었어요. 거실로 다시 나오자 공기는 한층 눅눅했어요. 바닥은 반짝였지만 그 반짝임 사이에 작은 균열이 눈에 걸렸죠. 도현은 무릎을 꿇고 손끝으로 그 결을 따라섰어요. 매끈해야 할 표면은 어느 순간 미세하게 거칠어졌어요. 그것은 성준의 신발 바닥이 미끄러지며 남긴 자국이었어요. 닦아낸 흔적 위로 새겨진 미세한 홈은 방이 삼킨 몸부림의 메아리였어요. 깨끗함 속에 가장 큰 균열이 숨어 있었어요. 테이블 아래 그늘진 바닥에는 희미한 선이 비스듬히 이어져 있었어요. 조명이 닿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낮고 가느다란 선이었죠. 지훈은 숨을 멈춘 채 손전등을 밀어 넣었어요. 빛이 닫혀서는 뚜렷한 방향성을 드러냈어요. 성준이 기어가듯 몸을 낮췄고 그 순간 서연의 그림자가 위에서 드리웠음을 알 수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발견된 이 선은 방이 숨겨둔 숨결 같은 신음이었어요. 현관 앞바닥은 유난히 말끔했어요. 그러나 도현의 눈은 닦임의 반복으로 생긴 둥근 패턴을 포착했어요. 걸레질의 흔적은 원을 그리며 겹겹이 쌓여 있었죠.
그 패턴 속에서 빛은 일정치 않게 꺾이며 작은 물결을 만들었어요. 이는 성준이 마지막으로 몸을 이끌어 도망치려던 길이었지만 서연의 집요한 닦임이 뒤덮은 자리였어요. 닦임은 지움이었지만 원형의 반복은 결국 감춘 것을 드러내는 울림이었어요. 신발장 옆 벽면에는 아주 미세한 점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점은 크지 않았지만 주변보다 선명한 빛을 머금고 있었죠. 지훈은 확대 렌즈를 대며 숨을 죽였어요. 작은 점은 성준의 마지막 발자국처럼 고립돼 있었어요. 수많은 흔적이 닦여 사라졌지만 이 한 점은 살아남아 외롭게 발광하고 있었죠. 공간 전체를 뒤덮은 침묵 속에서 그 작은 점 하나가 모든 걸 증언하고 있었어요. 방 전체를 돌아본 도현은 잠시 눈을 감았어요. 닦여진 바닥, 닦여진 벽, 닦여진 가구. 하지만 그 깨끗함은 고요가 아니라 억눌린 비명의 반대편이었죠. 성준의 절규는 흔적으로 바뀌었고 흔적은 다시 빛으로 번져 방 안에 남아 있었어요. 서연은 완벽한 지움을 꿈꿨겠지만 방은 끝내 기억을 버리지 않았어요. 현장은 말이 없었지만 낭독하듯 모든 과정을 천천히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었어요. 모든 채취와 기록을 끝낸 도연은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봤어요. 벽에 붙은 화살표 스티커들, 발광을 멈춘 루미놀 자국들, 그리고 닦여진 듯 반짝이는 표면까지. 서연은 흔적을 없앴다고 믿었겠죠. 하지만 현장은 스스로를 지워내지 못했어요. 성준의 몸부림, 차가운 바닥, 벽에 남은 점 하나까지 방은 모두 기억하고 있었어요. 결국 완벽한 범죄란 없었고 침묵 속에서도 진실은 반드시 빛을 찾아 드러나는 거였어요. 이번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댓글,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